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군무원 탄약직 9급 화공연력학 기출문제 해설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복원된 문제니까 100%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은 우리나라에서 쌤이 최초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9급도 합격하신 분들은 또 7급에도 재도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부, 문과생, 그 다음에 군인, 즉 하사, 중사, 그래서 직업군인들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화학이나 일반 화학이 약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기술고시하고 www.passback.co.kr에서 했는데 지금은 에어클래스 www.air C가 아니에요. klass.com 들어오셔서 저희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화공PD가 제일 좋아요. 쌤 브랜드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예전에는 책으로 공급해 드렸는데 PDF로 무료 제공하고요. 책 구매 시에는 그 공지사항 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화공피디아 3,000명이고요. 네이버 밴드 화공피디아 750명입니다. 네이버 밴드는 앱 깔면 됩니다. 그래서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은 쌤이 메카죠, 메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된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론과 기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군무원 탄약직 979 1타 화공연력학 수강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이론에 대해서 좀 안다 그러면은 군무원 탄약직 979 화공연력학 출제 모의고사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강좌에는 기출 보고 문제라든지 화공기사 문제, 그 다음에 화공직 7급 국가직이든 서울시든 또는 타 직렬에서 나왔던 화공연력학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 수를 보시면 군무원 탄약직 화공연력학 뿐만 아니라 다른 강좌랑 비교되는 게 쌤은 강의 수가 엄청 많죠. 그만큼 기출문제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문제만 일단 풀어봅시다. 화공과 출신들은 충분히 쉽게 어프로치 하지만 또 비전공자들은 단위 개념 이런 것도 약하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점함수가 아닌 것은 점함수. 그러면서 세미 스테이트 펑션을 넣었죠. 여러분들 현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함수는 스테이트 펑션, 상태 함수죠. 상태 함수. 그래서 점함수가 곧 상태 함수죠. 왜냐하면 PV든 뭐든 어떤 지점,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상태 함수 이퀄 점함수. 그래서 점함수는 영어로, 그래서 점함수로도 출제된 적이 있죠. 포인트 펑션. 그래서 점함수와 상태함수는 동의합니다. 동의어. 점함수와 상태함수, 즉 스테이트 펑션은 동의어고, 이거의 대척점에 있는 게 경로함수죠. 경로함수. 과정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 냅니다.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상태함수냐, 뭐죠? 상태함수냐, 경로함수냐. 그 다음에 시강 특성이냐, 그 다음에 시량 특성 또는 시량 성질이냐. 그죠? 그래서 양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가산성이 있어요. 더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가 되면 시량 성질이고
더하기가 안 되면 뭐 시간 특성입니다. 뭐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상태 함수와 경로 함수만 물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점함수 또는 상태 함수가 아닌 거는 우리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 여기 B자가 빠졌네요. 여기서는 B는 아닐 B가 아니고 specific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뭐 이런 거. 그래서 B 내부 에너지 1번, 2번 엔트로피, 3번 화학 포텐셜, 4번 1입니다.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 개념 잘 알고 있는지 단위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태함수, 점함수만 일단 구분하면 되는데 뭐예요? 경로함수는 웬만하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쌤이 라지 C, MC의 라지 C도 설명했지만 보통 Q와 W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쉽게 1이에요. 단위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엔트로피 또는 비내부 에너지 화학 포텐셜 이런 게 있는데 W1과 열을 빼면 다 상태 함수예요. 그 상태에서만 중요한 겁니다. 그죠? Q와 W는 우리가 W 계산할 때도 이렇게 경로 따라가잖아요. PV 곡선에서.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짚고 할 거는 B, 여기 보시면 셈이 항상 슈퍼 TV, 얘는 마이너스 치하라고 했죠. 슈퍼 TV 아우하게요. 그래서 상태 함수라면 이거 다 적으면 됩니다. 슈퍼 TV 아우하게, 이게 다 상태 함수예요. 오케이? 다 상태 함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원래는 꺽쇠를 넣습니다. 또는 아래바를 넣고, 뭐 PT는 변함없이 그냥 쓰는 거고, V의 꺽쇠, A의 꺽쇠, 쭉 G의 꺽쇠, 이러면 specific hellovoltage energy, specific 내부 에너지, specific enthalpy, specific 깁스 에너지가 돼요. 이렇게 꺽쇠를 넣으면 U, 그다음에 H. 그래서 B 엔탈피, B 내부 에너지, B 헬로볼트 에너지, B 깁스 에너지. 이거 다 B 어쩌고 저쩌고, A 나 U나 H나 G 이렇게 B가 붙으면 원래 이 단위들 줄이죠, 줄. 줄인데 B자가 붙으려면 킬로그램이든 그램이든 이렇게 단위 질량당 열, 즉 줄 또는 칼로리, BTU 다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고 줄 퍼 몰, 이렇게 단위 질량당, 단위 몰당이면 비내부 에너지예요. 오케이?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엔트로피만은 나머지 아우하게는 줄 또는 킬로칼로리 또는 BTU가 되지만 얘는 항상 밑에 온도, 켈빈이 붙는다는 거. 즉, 요 아우하게랑 엔트로피는 온도가 붙는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DS는 가역일 때만이에요. 가역이 아니면 이퀄 성립 안 하죠. 여기에서 충분히 단위를 유추할 수 있죠. DQ, 열이니까 줄, T니까 켈빈. 그래서 엔트로피의 단위만 나머지 줄하고는 틀리게 줄 퍼 켈빈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 비내부 에너지든 내부 에너지든 다 뭐예요? 상태 함수예요. 그래서 상태 함수인데 조심해야 될 게 단위 질량당 킬로칼로리면 줄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단위몰당이 되면 이제 시량과 시강을 한번 써보겠는데,
시량이 아니고 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위몰당, 단위 킬로그램당, 단위몰당 또는 단위 질량당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 뭐예요? 시량이 아니고 시강 특성. 그죠? 가산성이 없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계속 내죠. 상태함수면서 시강 특성이고, 예, 엔트로피는 말 그대로 상태함수예요. 상태함수. 그리고 엔트로피는 뭐 3줄 퍼 켈빈 더하기 2줄 퍼 켈빈처럼 뭐다? 돼서 돼요. 가산성 1 플러스 1은 2 가산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시량 특성입니다. 그래서 상태함수냐 경로함수냐 요거 묻는 거랑 시강이냐 시강이냐 시량이냐. 그래서 시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뭐야? 시량이죠. 그래서 extensive고 시강은 intensive. 굳이 영어로 하면 이 내적으로 강한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intensive고 시량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양의 의미죠. 그래서 extensive propert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화학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Q와 W가 아니면은 무조건 웬만하면 상태함수입니다. 상태함수. 그리고 화학 포텐셜도 단위몰당 줄이기 때문에 단위몰 단위 질량 들어가면 무조건 시강 특성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적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1은 뭐예요? 상태함수가 아니고 경로함수. 경로함수는 영어로 fast function이죠. fast라는 경로. 그래서 요거 경로 함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거는 지금 BTU인데 뭐 줄로 생각하면 1줄 더하기 3줄은 4줄이죠. 더하기가 되니까 가산성이 있으니까 요거 시량 특성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점함수, 포인트 펑션 같은 말이 뭐예요? 상태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태함수, 점함수가 아닌 것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명심해야 될 게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단위 환산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선생님 옛날에 학부 때 기술고시 준비할 때 그때는 계산기 들고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단위는 무조건 암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칼로리는 오래간만에 적어보네요. 1칼로리는 4.184줄. 그래서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지 97급에서는 4.2 정도로 주지만 여러분들은 1칼로리는 4.184줄까지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 그죠? 공부할 때는 오리지널로 해야 되죠. BTU는 대문자 B에 소문자 TU예요. 그래서 브리티시 영국의 서멀 열 관련 유니트 단위다. 그래서 1BTU는 무슨 몇 칼로리? 252 칼로리예요. 당연히 1kcal는 1000칼로리는 아시죠? 그래서 요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화공 연력학에서 또는 화공 양론 측면에서 무조건 암기해야 될 단위 환산이에요. 그래서 BTU를 칼로리로, 칼로리를 BTU로 전환할 수 있고, 칼로리를 줄을 칼로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화학 포텐셜만 잠깐 보면 어떤 I 성분의 화학 포텐셜은 우리가 정의 다해서 라운드 뭐예요? 라운드 뭐 NZ 이렇게 또 되고 그냥 G 해도 돼요. 그래서 라운드 Z, 라운드 NI, PT, NJ. NJ라는 거는 I 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픽싱,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온도, I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 고정. 이렇게 해서 여기서 G는 줄의 단위고요. 스미스 책이 대부분 몰당 줄이에요. 몰당 줄. 그래서 눈여겨봐야 돼요. 여기서는 줄, 밑에는 몰이죠. 그래서 단위가 이렇게 떠난 거고,
또 어떤 책에서는 뭐예요? 라운드 NG 그러면 라운드 NI PTNJ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NG는 N은 총몰수죠. 그래서 여기서는 G가 의미하는 게 조심해야 돼요. 스미스 책. 요 G는 단위가 여기서는 줄퍼몰이에요. 이렇게 NG로 돼 있을 때는. 그래서 N과 요 몰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몰당 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스미스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도 줄 퍼몰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가 보통 우리 줄로 알고 있잖아요. 또는 킬로칼로리, 칼로리. 근데 스미스 책은 이렇게 웬만하면 꺽쇠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냥 G인데 줄 퍼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학 포텐셜 시험에 다 예전에 나왔고 단위 묻는 거, 그다음에 B자 들어가면 상태 함수냐 경로 함수냐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냥 상태 함수고 이제 B specific internal energy 즉 B 내부에지는 단위 몰당이나 단위 질량당이면 무조건 시강 특성이다. 그죠? 그리고 BTU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1칼로리는 4.184줄, 그다음에 1BTU는 252 칼로리. 이거는 무조건 숙지해라. 그 말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 엔트로피는 다른 건 다 슈퍼 TV 아우하게에서 줄인데 얘만 단위가 틀려요. 그래서 아우하게에다가 엔트로피 넣어놓고 단위가 틀린 것을 하면 요거 2번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역일 때 이퀄이 성립하죠. DS는 T분의 DQ. 그래서 DQ 에너지 변화량인데 어찌됐든 줄이죠. 밑에는 켈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셈이 좀 기출됐던 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조금 모디파이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가기 전에 3번 한번 볼까요? 이상기체, 여기 키포인트고 가역공정. 비가역공정은 잘 안 내요. 그냥 가역공정의 정의를 묻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비가역공정이면 다 흐트러집니다. 에너지가 소산되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소산돼 버리면 가역공정은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가역공정 문제는 안 냅니다. 단지 정의 문제만 내지. 그래서 reversible process 가역공정을 거칠 때 엔탈피 변화값 즉 델타 H겠죠. 내부 에너지 변화값 델타 U겠죠. 항상 갖게 되는 공정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H는 뭐예요? 우리가 풀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 했으면 요 식을 알죠? 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거를 좀 지우고 좀 지울게요. 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면 사실은 3번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우리가 막상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H는 HTP라고도 쓰고요. 펑션 TP라고도 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엔탈피는 온도와 압력의 함수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전미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전미분 항상 라운드 H 앞에 거 라운드 T P DT 요거 일정 그죠? 요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운드 H 라운드 P T DP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U의 TV 함수로 스미스 책에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펑션 TV,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미분하면 라운드 U 써주고 앞에 거로 편미분 때리고 뒤에 거 고정, 그 다음에 DT 플러스 라운드 U, 라운드 이번엔 뒤에 거 라운드 V, 나머지 고정, 그리고 여기 라운드 V니까 DV. 요게 전미분 형태죠. right?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이거 쭉 풀면 요 부분이 CP가 되고 요 부분은 증명은 요번엔 생략할게요. 정의 문제니까. 그 다음 V-T에 라운드 V, 라운드 TP, DP. 그래서 쌤이 2025년도 기출문제나 2024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좌를 에어클래스 화공 PDI에 쌤이 별도로 올릴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수강하신 분들은 24, 25를 또 별도로도 볼 수 있고, 쌤이 군무원 탄약직 97급 화공 1타 화공 연력학에도 수록하지만 군무원 탄약직 97급 화공연력학 출제 모의고사에도 쌤이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즉 탑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풀로 쓰면 이거 다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CVDT고 여기 CV잖아요. 그래서 쭉 증명해 보면 플러스 T 빼기 T 갈로하고 오타를 안 내야 되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 V-P DP예요. DV예요. 그죠? 그래서 엔탈피는 DT T 변하죠. 그 다음에 DP P 변하죠. 그래서 TP의 함수고 U는 TV라고 해서 DT DV의 함수래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선생님 H는 왜 TP고 U는 TV입니까 하는데 사실은 UF TP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쭉 증명함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는 TV로 설명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TV를 씁니다. 그래서 TP라고 해서 복잡하게 증명할 수도 있지만 굳이 안 쓰고 TV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 화공 연력학에서 그렇게 깊이를 안 다루기 때문에 설명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U는 TP도 사실은 돼요. 근데 수학적으로 증명함에 있어 내부이지만은 T와 V로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내부 여기서 이상기체라고 했잖아요. 이상기체면 왜 V 대신에 우리가 PVRT잖아요. 스페시픽 볼륨인데 그냥 PV라고 보통 쓰죠. 스미스 책에서는. 자, V 대신에 P분의 RT를 넣으면 이 부분 날라가요. 여기서도 P 대신에 V분의 RT를 넣으면 또 이 부분이 날라가요. 0이 돼요. 0.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일 때는 U, 아이디얼일 때는 CVDT가 성립합니다. 여기서도 엔탈피 이 부분 날아가기 때문에 H 이상기체면 아이디얼 뺐으면 CPDT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T를 붙이면 되죠. 원래는 이런 식에서 이제 전개가 된 거예요. 화공연력학 스미스 책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right? 당연히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델타 U 적분 때리면 D죠. 적분 때리면 델타 U는 CV 델타 T.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몰이 없으니까 단위몰 당연했죠. 이것도 적분을 하면 우리가 델타 H는 CP 델타 T.
그래서 이거 적분 때리면 이거고 이거 적분 때리면 이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오해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기계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미소량해서 이렇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는 이 델타 기호 안 쓰죠? 그냥 D를 다 써요. D. 여기도 D. 그래서 DH equal CP DT나 델타 H CP 델타 T 또는 D뉴는 CV DT네. 적분 때려서 델타 U는 CV 델타 T 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항상 같다 해가지고 이제 멘붕이 와요. 근데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DH는 CP DT고 DU는 CV DT니까 뭐 델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델타, 여기도 델타, 여기도 델타, 여기 델타. 이상기체일 때는 잘 보시면 델타 H와 델타 U가 같다면은 CP 델타 T랑 CV 델타 T가 같아야 되겠죠. 왜? 얘가 변화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CP 델타 T랑 CV 델타 T가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상기체의 정의 CP 빼기 CV는 R, 이게 원래 정의고 우리가 그냥 암기할 때 CV 넘겨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죠? 원래는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정의는 이상기체일 때는 CP 빼기 CV의 차는 R이다.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건 이제 가리지널. 그렇지만 다들 이거로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DH와 DU 또는 델타 H와 델타 U가 같으려면 CP 델타 T equal CV 델타 T인데 CP와 CV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R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같아야지만 0이 이퀄이 성립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델타 T는 0일 수밖에 없어요. 델타 T가 0이라는 것은 T 파이널 빼기 T 이니셜이 0이란 소니까 TI, TF 이니셜과 파이널이 같으니까 T가 같다는 건 뭐예요? 등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온도 공정, 즉 다른 말로는 등온 공정.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처음 접할 때는 이상기체 개념 잘 모르고 DU는 CVDT, DU는 CVDT, DH는 CPDT 이거를 생각이 안 나면 모르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그거까지 생각해서 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순발력이 없으면 헤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1번, 3번 했고요. 2번 하이라이트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냈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 저기 화공기사 옛날에 화공양론이 있을 때 그때의 기출 문제에 선생님이 조금 변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내부 에너지는 분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몰레큘러, 몰레큘러 스펠링 어떻게 되나? 분자들 또는 분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체의 만약에 이제 뭐 역열기관이든 열기관이든 유체가 돌 거 아니에요? 뭐 펌프나 터빈에 의해서. 그래서 유체의 벌크라 그래요. 유체가 막 함께 막 통짜배기로 움직이는 거. 유체 벌크의 EK, 즉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이거는 내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런 거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유체 벌크는 내부 에너지가 아니에요. 내부 에너지는 뭔가 하면 분자 수준이에요. 분자 수준. 명심하시고. 그래서 분자들의 운동에 기인한 에너지이며 한데 요 문구 자체가
또 내부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분자들의 운동에 기인한 에너지. 근데 운동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밑에 써놨는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무지 좋습니다.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분자들의 운동에 기인한 에너지이며 분자들의 전자기적 상호작용에 기인한 에너지도 해당된다. 그래서 전자기적 상호작용 이것도 해당돼요. 그래서 몰레큘, 즉 분자 속에서 일어나는 건 다 내부 에너지예요. 그래서 유체의 벌크는 아니다. 알겠죠? 벌크는 덩어리잖아요. 유체 덩어리 그냥 축축 흐르는 거. 그래서 분자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 여기 나왔죠. 분자들의 병진 또는 회전, 진동 이거에 기인한 에너지다. 그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 모든 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국부적인 거, 작은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그 다음 내부 에너지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DU는 DQ 플러스 DW 그래서 적분하면 델타 U는 적분 때리면요 델타 Q, 델타 W 없죠? 그래서 Q 플러스 W 그래서 잘 보시면 걔는 1로 열이 들어오고 1이 나가잖아요. 1을 받을 때는 플러스 얻을 때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부가 일단 마이너스인데 중요한 거는 저희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내부 에너지 축적량은 열을 하고 우리 때는 이걸 이제 플러스로 배웠거든요. 근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내부 에너지는 이 열을 받아서 한 일만큼 하고 축적된 거다. 걔 축적된 거. 요렇게 이제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델유는 Q 플러스 W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죠. 근데 이걸 때의 정의는 뭐예요? 인테그랄 PdV고 요거일 때는 요 W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죠. right? 왜냐하면 압축될 때 dV가 음수니까 dV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이 음수니까 결국은 위의 식과 밑에 식이 같죠. 그래서 선생님 때는 W는 이렇게 배웠고 즉 여기는 마이너스 있는 거죠. 그래서 W를 인테그랄 PdV로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Q 플러스 W 책들마다 틀려요. 전공마다 또 미국의 원서마다 근데 델타 U는 Q 플러스 W Q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예요. 그래서 의미는 다 똑같아요. 요거는 요거다. 결국은 풀었으면 둘 다 뭐가 돼요? Q 마이너스 인테그랄 PdV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즉 여기서의 측정량이겠죠. Q만큼 10개만큼 와서 7개만큼 했어요. 그럼 3개가 축적된 거.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받은 열에서 한 일의 차이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직접 측정할 수 없고요. 이 Q와 W를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잘 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 맞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실 까탈스러워요. 근데 요번에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놓기 바랍니다. 자, 보면 내부 에너지는 이제 스미스 책에도 정의되어 있고 다른 화공 연력학 책에도 정의되어 있지만 분자들의 병진 회전 진동 분자들의 병진 회전 진동이면 여기 선생님이 조금 써놨는데 엄밀히 말해서 병진 회전 진동이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요 병진은 말 그대로 요거는 분자들 선생님이 잘 표현해 드릴게요.
분자들의 병진이에요. 그래서 병진이 뭔가 하면 분자들이 공간에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translational motion이에요. 다시 한번 이거 써드려야 되나?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translational motion이라고 하고 그냥 쉽게 분자들이 공간에서 이동, 이게 병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분자들의 병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회전이나 진동은 분자 자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분자의 회전, 즉 다시 말해서 뭐 분자들의 회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자. 요 진동도 바이브레이션도 분자의 진동이에요. 그래서 병진, 회전, 진동을 운동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쌤이 벌크일 때의 운동 에너지 안 된다 그랬죠. 뭐예요? 굳이 생략된 게 뭐예요? 분자 또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분자 관점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 다시 말해서 전자 에너지죠.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이거 자체를 또 그냥 분자 내부 에너지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요거는 또 분자만이에요. 분자의 전자 에너지. 그 다음에 요것도 결합도 분자 화학의 결합 에너지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전자는, 요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다음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굳이 분자의 전자 에너지를 설명하면 전자 한번 나왔으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전자 궤도 에너지. 응? 전자 궤도, 양성자 중성자가 있으면 밖에도는 전자 궤도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 전위 에너지, 즉 이렇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으면 전자가 궤도가 있으면 이렇게 점핑하는 거, 뭐 이런 거 전위 에너지.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전자 스핀 에너지, 스핀 도는 거, 전자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전자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굳이 안 해오셔도 되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전자 에너지다, 병진, 회전, 진동, 전자 에너지,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도 시험에 나오죠. 스미스 쪽에 살짝 코멘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자 화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분자 내부에서 원자와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 그래서 이거는 분자 내에서 뭐죠? 원자와 원자의 결합 에너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O 아니죠, H2O죠. 그래서 H2O, 물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이 또 물을 만나서 이렇게 막 수소 결합하잖아요. 수소 결합 이런 거는 결합 에너지가 아니고, 즉 H와 O 사이의 에너지, 그죠? H, 이렇게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 에너지를 여기서 말한 거예요. 결합 에너지는. 그러면 분자 간 위치 에너지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분자 간이에요. 그래서 갈로 쳐서 분자 간. 그래서 분자들 병진, 분자 회전, 분자 진동, 분자 전자, 뭐 여기도 분자라고 이해할 수 있죠. 분자 결합. 요것만 분자 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자 간 위치 에너지는 요거의 대표적인 게 반데르발스, 그죠? 화학하면 막 나오잖아요. 반데르발스 힘이 있겠고, 그 다음에 쌍극자 인력, 쌍극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듣고 마시면 돼요. 깊이 있게 들어가셔도 되고, 쌍극자 인력. 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런던 분산력. 이 런던만 들으면 영국을 가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수소결합.
그래서 수소 결합은 H2O가 있으면 H2O와 H2O 사이에 분자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자간 위치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이게 다 포함돼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분자 기준이죠. 몰레큘, 즉 분자 기준에서만 좀 생각하는 게 내부 에너지. 이런 벌크, 막 유체가 흐르잖아요. 흐를 때 이런 것들을 벌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분자들의 운동에 기인한 에너지이며 이렇게만 해도 정의가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병진 회전 진동, 운동 에너지. 병진 회전 진동이 뭐라고요?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 즉 분자 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저쪽의 운동과 틀려요. 자, 그 다음에 분자들의 병진 회전 및 진동에 기인한 에너지. 요거를 또 써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자들의 전자기적 상호작용. 그게 뭐예요? 전자기적인 전자 에너지. 여기 다 에너지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병진 에너지, 회전 에너지, 진동 에너지, 전자 에너지, 결합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인 건 알죠? 그래서 다 맞고 내부 에너지는 직접적으로 측정될 수 없다고 쌤이 얘기했죠? 델 U는 Q 플러스 W에서 K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과 일로만 측정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제 4번 잠열 레이턴트 히트는 내부 에너지에 해당된다. 이게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쪽 와서 이쪽 와서 이제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 잘 안 지워지네요.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선생님 빨간 거 표시한 대로만 외우시면 돼요. 자, 무슨 색깔로 할까요? 파란 색깔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내부 에너지는 이제 통달했어요. 통달했고 잡열이 나왔으니까 엔탈피가 기억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A 스텝 내부 에너지에 관련된 거라면 B 엔탈피에 관련된 거. 엔탈피는 U 플러스 PV예요. 즉 뭐다? U가 내부 에너지고 PV가 꼭 암기하세요. PV를 이렇게 정의하세요, 여러분. 유동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동이역 무슨 말로 또 써요? 흐름이. 그 다음에 영어로 flow work. 그래서 PV는 유동일, 흐름일, flow work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홍역력 하다 보면 여기 시스템이 여기 뭐 개가 뭐 이렇게 있고 나간다고 할 때, 요 자체 컨트롤 볼륨 잡아서 유체가 흐를 때, 즉 벌크로 그때의 유동일, 흐름일, 플로우 워크라고 합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L이라고 써볼게요. LV. 요거 기화 잡열은 레이턴트 히트죠. 기화 잡열은 HV, 즉 기상의 엔탈피 빼기 액상의 엔탈피에서 델타 H 그냥 LV, VL 써도 상관없는데 LV로 쓰죠. 그래서 기화 잡열은 기상에서의 엔탈피 액상에서의 엔탈피 차이죠. 굳이 기화 잡열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물이면 여기가 100도씨 수증기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가 100도씨 물이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잡열 뭐로 알고 있어요? 잡열? 일단 잡열과 현열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현열은 상변화가 없는 거죠. 즉 물이 없는 것 X. 상변화, 현열, sensitive heat. 이거는 뭐 latent heat 또는 heat of latent인데 보통 latent, L-A-T-N-T. 영어 외우세요. latent heat인데 이건 당연히 상변화가 있죠. 그죠? 상변화가 O, 이건 X. 그래서 물 30도를 물 50도로, 물 70도를 물 40도로 바뀌어질 때 상변화 없을 때 쓰는 게 현열이고, 상변화는 상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잡열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융해 잡열, 저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 그 다음에 기화 잡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 그 다음에 승화 잡열. 당연히 뭐야?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융해, 고체가 액체인데 요거에 비슷한 게 뭐야? 응고 잡열.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걸 뭐 응고 잡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화공 연력학이나 뭐 다리 조장이나 이런 데서 기화 잡열을 우리는 궁금하죠. 왜냐하면 액체가 기체화 되면서 어떤 프로세스, 에너지 생산하는데 요거 되게 관심 있지. 딴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기화 잡열이 나오는 거고, 클라우시우스 클라페이론 식에서도 이제 기화 잡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열은 상변화 없이 온도 변화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할 거는 잡열, 즉 상변화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콘스탄트 T와 P. 일정 온도, 일정 압력이에요. 그래서 일정 압력 하면 보통 대기압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 다 대기압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열은 콘스탄트 TP일 때다 그렇게 일단은 가지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엔탈피랑 엮기 위해서 잘 보세요. 그러면 기화 C에 우리가 H는 U 플러스 PV라고 했으니까 델타 H 엔탈피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굳이 요거를 또 쓰면 DH는 D 붙이면 되죠? 변화량. 요거는 토탈 변화량 PV.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솔직히 뭐 또 풀었으면 DU는 PDV 플러스 VDP. 얼마든지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건데 그러면 델타 H는 얘처럼 이 자체를 적분 다 때리면 델타 U 플러스 델타 PV라고 쓸 수 있겠죠. 요거를 적분하면 right? 그래서 쉽게 접근해 볼게요. 델타 U는 압력이 일정하면 델타나 D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상황수 취급해서 P 델 V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요 델타 H를 일단 잡열이라고 보시고, 요 P가 밖으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콘스탄트 P죠. 근데 굳이 말은 안 하지만은 콘스탄트 T도 해당되죠. 상변화 시에는. 그래서 잡열 나온 거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P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변화, 잡열일 때 이렇게 표시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요거 다 알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 또는 변화량.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내부 에너지가 변화. 이거는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분자 간 인력 변화죠. 분자 간 인력 변화. 즉 분자 간에 인력이 약해져서 훌훌훌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델 V는 뭐야? 압력 일정하면서 부피가 변하니까 이건 또 팽창일이죠. 여기서는 PV가 그냥 유동일, 흐름일, 플로우 워크인데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고 치면
팽창일이라는 거로 또 용어가 변경된 거로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right? 참조하시고, 그래서 잡열이라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엔탈피 변화예요. 잡열이라는 것은 즉 우리 뭐 굳이 안 쓰는데 LV라고 해봅시다. 잡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 플러스 팽창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선지에서 잡열은 내부 에너지에 해당된다가 아니고 잡열은 엔탈피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잡열은 U,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뭐다? 엔탈피의 변화다. 근데 엔탈피의 변화인데 이걸 조금 더 이쁘게 쓰면 정의를 하면 상변화 C, 상변화 C가 의미하는 거는 콘스탄트 TP예요.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상변화 C, 엔탈피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잡열은 갈로치고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또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아니라 상변화 시 엔탈피 변화다. 엔탈피 변화가 델타 H죠. 그래서 잡열이라는 것은 상변화 시 콘스탄트 TP일 때 엔탈피 변화다. 이 정도로.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잡열은 상변화 시의 콘스탄트 TP일 때 엔탈피 변화, 즉 엔탈피 변화, 요게 잡열인데, 잡열 때는 어떤 조건이에요? 콘스탄트 TP다 보니까 그냥 델 U 플러스 P 델 V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에다가 팽창일을 더한 게 잡열이다. 그래서 굳이 잡열이 아닐 경우도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만, 잡열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T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콘스탄트 T로 놓은 거고, 잡열일 때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니까 P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잡열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렇게 쌤이 써 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엔탈피의 정의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유동일이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델타 H 또는 DH는 DU 플러스, 이거 통짜배기로 묶어야 돼요. 이거 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델타 H는 델타 U 플러스 델타 PV다. 이렇게 하면 되고, 굳이 만약에 이렇게 LV, 액체에서 기체되는 잡열, 요거는 엔탈피 통칭하는 거고, 잡열일 때는 어떤 게 성립한다? 델타 U에 P가 앞으로 나오면 그만인 거다. 그래서 요거는 콘스탄트 TP이고, 이때 요거를 그냥 팽창 일이라 부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죠. right? 자,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보다 크죠. 근데 아까 2번 문제에서 3번 문제에서 뭐예요? 이상기체를 가정하고 가역 공정일 때 엔탈피 변화와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은 것은 등온 과정이었다. 그게 다 엮여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거 할 때 수식 막 있잖아요. 뭐 축적량 어떻게 나올 때 이때 EK 나오고 EP 나오는 거는 전체 시스템에서 벌크 유체의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근데 내부 에너지는 핵심이 뭐다? 몰레큘러, 분자 개념이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는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 막 베스트셀링 중이에요. 언제나 선생님 강의 중에 군무원 탄약식 화공연력학하고 화공연력학 출제 모의고사는 늘 스테디셀러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고 모든
해당되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기계공학 연력학, 기계 쪽 연력학, 그다음에 물리학 개론, 9급, 7급 다 거기서 좋은 문제들만 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출문제 가지고 선생님이 기출문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기출 복원하거든요. 그래서 다 걸립니다. 웬만하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다 걸립니다. 옛날에는 화공기사로 충분했는데 요즘은 7급 화공기사랑 7급 4인 것 같고요. 특히 7급 문제들 선생님이 많이 넣어놨잖아요. 거기서 60% 이제 공부 조금 더 했으면 70%만 맞아도 잘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7급을 다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생각의 폭을 넓혀드리고 나중에 대응 능력을 키워드리려고 화공직 7급, 화공직 9급뿐만 아니라 9급에 나왔던 화공연력학뿐만 아니라 7급 화공연력학 문제도 싹 다 나왔다는 거. 두 시리즈 1, 시리즈 2, 즉 화공연력학과 화공연력학 출제모의고사에 다 넣었고요. 7급 준비생들은 그냥 선생님 화공직 7급 화공연력학과 화공직 7급 화공연력학 출제모의고사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클래스.com에서 에어클래스에서 강좌들이 너무 많죠. 수많은 강사님들 올렸는데 화공 PD야 또는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책 구매 원하시면 우리 공지사항 보고 이메일 주시면 되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 네이버 밴드 화공 PD야에서 항상 실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관심도 없어요. 선생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문풀, 그다음에 애로사항이나 또 진로 고민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부 에너지를 터치하면서 엔탈피, 잡열까지 한번 터치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